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제2의 직인 파일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표창장 위조에 사용됐다는 총장 직인 파일이 정 교수 PC에 존재했다는 SBS 이현정 기자의 단독 보도가 위조의 정황 증거라며 정 교수 구속에 결정적 근거를 제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SBS의 가짜 허위 보도였음이 드러나며 언론과 검찰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S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고, 검찰이 주장한 위조 논리가 무너졌음에도 또 다른 황당한 주장을 펴며 재판은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도덕성에 직접적 타격을 줬던 사실관계가 허구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신빙성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이 된 건데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임정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교수 재판에 나온 고려대학교 지모 교수를 검찰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증빙 목록이 발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 교수는 2010년 조 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 입학 서류 평가를 담당했었는데요. 지난해 9월 17일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논문 제일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단국대 의대 논문이 포함된 증빙 목록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애초 발견된 적이 없는 증빙 서류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 이후 대대적인 보도가 나온 건데요. 조 전 장관이 당시 고려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직후 고려대에서 증빙 목록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고려대 역시 제출 서류 자체는 보존 기간 5년이 지나 폐기했기 때문에 제출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언론의 단독 보도 이후 이는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이후 조 전 장관의 해명이나 고려대의 해명과는 별개로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고려대에서는 조 씨를 퇴출시키라는 운동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황당한 건 이날 검찰이 스스로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그간 고대에서 확보했다는 사실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확인된 건데요.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법원에서 검찰과 지 교수 간 진행됐던 증인 신문 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검찰, 제출 서류 목록표 환경과학부 파일 제시합니다. 이건 정 교수 PC에서 발견된 조 씨의 자소서입니다. 이 양식이 2010년 고대 원서에 쓰인 질문 내용이나 양식이 맞습니까? 지 교수, 거의 공통적인 양식을 사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양식에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 이것도 조 씨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대 제출 서류 목록표입니다. 이 양식이 2010년 고대 수시 전형에 사용된 양식이 맞습니까? 지 교수, 맞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은 고려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정 교수의 컴퓨터나 조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이라고 발언하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 이르러서 사실상 지난해 고대에서 확보됐다는 보도 전체가 오보임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인, 실물 화상기의 증빙자료 목록을 띄우며 이 목록표도 검찰 조사받을 때 제시받았죠? 지 교수, 네. 변호인, 이 목록표나 자소서에 관련해서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가 이것들이 고려대에 제출된 서류라고 말했나요? 제출돼서 증인한테 이런 걸 물었습니까? 지 교수,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이 자소서와 목록표가 검사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아, 이게 고려대로 제출됐었구나 생각하고 답했습니까? 지 교수, 네. 변호인,
고대 압색받은 거 알죠? 지교수: 네. 변호인: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고대에선 이런 자료가 하나도 발견 안 된 거 알고 있습니까? 지교수: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변호인: 증인 법정과 조사 때 제시받은 이 자소서와 목록표는 모두 정 교수의 컴퓨터의 워드나 HWP 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파일인 거 아십니까? 지교수: 모릅니다. 조 씨가 입학할 당시 지원했던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의 경우 어학 특기자를 뽑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증빙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정 교수 측 일관된 주장이었는데요.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특히 고려대 세계선도 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어학 40%와 학교 생활기록부 60%를 반영하고 1단계 성적의 면접 점수 30%를 더해 합격자를 결정했는데요. 때문에 이날 발언한 지 교수도 사실상 증빙 목록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학교 성적만으로도 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변호인: 고대 입시를 보면 학교 생기부를 60% 반영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생기부 60% 안에는 비교과 영역이 아니라 교과 영역 학교 성적도 포함됩니까? 지교수: 그렇습니다. 변호인: 학교 생기부에서 학교 성적을 반영한다는 건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까? 지교수: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지 교수에게 질문하다가 여러 차례 제지를 당했습니다.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는 지적이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대학 졸업 증명이 되어야 의전원 지원 자격이 되는 것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대학 입학에 대해서도 판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상 검찰은 고려대에서 확보한 적이 없는 증빙 목록을 수사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재판이 정상적인 증거와 정황 자료로 기소된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소를 위한 기소, 짜맞추기 기소로 없는 죄를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거죠. 대체 이 재판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게 정말 재판인가요? 개판인가요? 이 죄를 다 어찌 받으려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도 정상적이라면 빨리 공소권 없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음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재판 놀이를 말이죠.